여러분 반갑습니다. JJ 리더입니다. 금일 2022년 1월 28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다행히 좀 반등에 성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장 초반에 아래쪽으로 다시 하락을 주다가 그 하락분을 아랫꼬리를 달면서 강한 매수세로 밀어 올려줬기 때문에, 그리고 양봉으로 마감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도 아주 선방한 그런 시장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집중되는 모습이었고요. 수급상으로는 코스피에서 좀 매도 수급으로 매물이 출회가 됐지만 그래도 시가총액 우량주 상위 종목들의 매수 수급을 보여줬다라는 점은 지금 구간이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을 한다라고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오늘 시장 특징주 살펴보고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사실 움직인 종목들은 없습니다. 그냥 단기 낙폭이 굉장히 과했기 때문에 낙폭 과대에 의한 기술적 반등 구간의 종목들의 좀 반발 매수세에 의한 전반적인 섹터의 수급으로 인한 상승이 나온 모습이지, 어떤 강한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섹터에 의한 반등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다만 확진자가 이 역대 최대 확진자가 좀 발생을 했죠. 그로 인해서 한 2, 3일 정도 계속 이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움직였는데요. 결국 오늘도 진단키트 내에서의 또 순환매 차원의 종목들의 움직임만 좀 감지가 되는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경남제약도 마찬가지로 이제 진단키트 관련해서 움직인 종목이고요. 자, 이 종목이 상한가에 들어갔지만 일봉상의 모양은 진짜 좋지 않습니다. 거래대금도 너무나 빈약하고요. 자, 분봉상 움직임은 뭐 빠르고 강하게 상한가에 굳히긴 했습니다만, 다음 주에 연휴 이후에 시장이 개장을 하면 뭐 갭상승으로 시작을 할 수는 있겠지만 진폭을 좀 가져가다가 이런 매물대가 너무 강력하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그냥 살펴보는 정도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휴마시스가 대장주로 좀 치고 나가는 모습이었죠. 자, 어제 상한가 들어간 종목들 중에 바이오리더스, 바이오스마트가 이제 1, 2등주 격이고, 제가 휴마시스를 한 3등주 격으로 좀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매물대를 어제 이제 돌파를 살짝 해놓은 양봉 캔들 단봉을 만들어 놓고 결국에는 오늘 슈팅을 만들어줬죠. 굉장히 강한 모습이고요. 완전히 또 매물대를 다 돌파를 하는 모습이라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다만 이제 가격상으로는 너무나 부담되는 위치죠. 이게 1,000원대 구간에서 시작을 해서 엄청난 상승을 줬다가 지금 또 28,000원을 28,400원을 종가로 찍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진짜 대단합니다. 휴마시스가 과거에도 대장주였지만 오늘 또다시 이제 진단키트 관련해서 대장주로 좀 치고 가는 모습이었고요. 자, 분봉상 움직임도 아주 탄탄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굉장히 강하게 슈팅을 주고 또 요렇게 쌍바닥 만들면서 요런 자리 이제 돌파 나오면서 요런 데서 또 정거장 매매 패턴을 좀 보여주고 상한가에 굳히는 모습이죠. 장 막판에 상한가도 좀 잘 굳혔습니다. 아주 좋은 모습이고요. 자, 일봉상 거래대금도 어마어마하죠. 1조가 넘게 터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오늘 뭐 시장 대장주인 거는 자명한 것 같고요. 자, 일봉상의 모양도 좋고 거래대금도 시장 대장주급으로 터졌고, 다만 이제 가격상으로 좀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라는 거. 그렇지만 어쨌든 매물대를 완전히 다 돌파를 해내는 모습이라 이 종목은 좀 관심 있게 다음 주에 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같은 이슈로 수젠텍도 움직였죠. 과거에 진단키트 관련해서 대장주급으로 움직였던 종목들 중에 또 움직임이 나오긴 했는데, 휴마시스가 일단은 뭐 가장 강력한 차트의 모습과 기술적인 면모와 또 수급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휴마시스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엑세스바이오도 좀 좋았죠. 자, 하지만 엑세스바이오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슈팅을 줬지만 지금은 뭐 아래권에서 그냥 좀 장대항봉 수준으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휴마시스만 좀 관심 있게 다음 주에 지켜볼 종목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외에 사실 움직인 종목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은 사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거의 뭐 떠받쳐 올렸다라고 봐도 무방을 하죠. 자, 삼성전자가 어제 만들어진 음봉을 거의 다 잡아먹었습니다. 2.8% 상승을 하면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하이닉스는 훨씬 더 강한 모습이었죠. 자, 하이닉스는 어제 음봉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진짜 강력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하이닉스의 역대급 실적이 나왔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앞으로 또 반도체, 전기전자 반도체 섹터의 업황도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살아있다라는 걸 이런 부분으로도 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단기 낙폭이 과했지만 오늘 시장 반등의 거의 1등 공신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주들 중에 오늘 바이오 섹터가 굉장히 또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움직임도 좀 좋았고요. 그 외에 바이오 종목들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자, 오늘 그나마 좀 강했던 섹터는 역시나 이제 전기전자 반도체 섹터의 모습들이 가장 좀 시장에서 두드러지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이 이제 바이오 섹터라고 볼 수가 있고, 제가 시장의 돈의 흐름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했던 일전에 며칠 전에 만들었던 여러분들과 공유했던 영상의 내용 중에 PCB 이 기판 관련주들의 모습이 좀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오늘도 역시나 이 PCB 관련한 종목들이 정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 대비 월등히 강하죠. 예, 이번 큰 하락 조정 구간에서 거의 뭐 하락을 하지 않잖아요. 이거는 뭐 거의 하락 수준이 아니고 그냥 약간의 조정 구간이죠. 그리고 뭐 대덕전자라든가 자, 이수페타시스도 굉장히 강했고요. 그리고 인터플렉스도 거의 빠지지 않았거든요. 자, 이 종목은 제가 월봉상으로도 분석을 해드리면서 이런 자리 돌파 나오면 정말 강한 시세가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적자에서 흑자 전환을 하는 턴어라운드 기업이기 때문에 인터플렉스는 정말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으로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심텍도 굉장히 강했죠. 자, 이렇듯 돈의 유입이 들어간 섹터는 정말 강하다. 시장보다 월등히 강하고 잘 빠지지 않는다라는 걸 확실히 좀 보여주는 이번 시장의 좀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특징 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오늘 다행히 양봉 캔들로 좀 뽑아져 나왔죠. 장 초반에 2600포인트를 또 이탈을 하면서 아래쪽으로 굉장히 공포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각 후약의 패턴보다는 이 패턴이 훨씬 낫습니다. 이 전강 후약의 패턴은 전형적인 하락장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윗꼬리 달고서 아래쪽으로 빼는 게 훨씬 더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전강 후약으로 만들어지는 패턴. 근데 오늘은 어떤 패턴이 만들어졌나요? 전약 후 강의 패턴이 만들어졌죠. 장 초반에 위로 올리는 게 아니고 아래쪽으로 바로 밀었다가 이렇게 수급에 의해서 양봉으로 말아 올린 이런 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전약 후강의 패턴. 이게 이제 상승장에서의 전형적인 패턴인데 이런 식으로 낙폭과대가 발생을 했을 때 수급이 들어오는 그 순간의 모습이 이런 식으로 이제 전약 후강으로 만들어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시장의 모습은 그래도 좀 봐줄 만하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좀 만족스럽지 못하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런 이유는 어제 만들어진 이 음봉 캔들의 최소한 3분의 2 이상, 아까 차트의 모습을 봤던 SK 하이닉스처럼 이 음봉을 다 잡아먹는 양봉 캔들이 만들어졌을 때 정말 강력한 이 반전 신호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수는 조금 약하다. 오늘 코스피는 조금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절반 정도 수준밖에 이 음봉 캔들을 잡아먹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겁니다. 그리고 어제 만들어졌던 이 거래 대금을 거의 뭐 한 3분의 2 정도밖에 이 수급적인 측면으로 매수 수급이라고 본다면 약한 매수 수급으로밖에 이제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어제 이제 터진 음봉의 거래 대금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완벽한 상승 반전의 어떤 힘을 보여주진 못했다. 다만 이제 상승을 기대를 하는 심리를 촉발시키기에는 그래도 좀 준수한 그런 시장의 모습을 만들어줬다라고는 볼 수가 있겠죠. 자, 코스닥 시장은 반면에 조금 더 강했죠. 코스닥 시장은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마찬가지로 전약 후강의 패턴이 만들어지면서 다행히 이제 수급에 의해서 상승을 일으켜주는 그런 좋은 시장의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자, 어제 만들어졌던 이 음봉 캔들의 그래도 한 3분의 2 정도를 잡아먹는 수준이기 때문에 코스피보다는 조금 낫죠.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거래 대금, 거래량 측면에서 봤을 때도 코스닥 시장은 어제 만들어진 음봉의 이 거래 대금을 거의 다 잡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이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준 거죠. 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코스닥이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마찬가지로 어제 이 만들어졌던 음봉을 다 잡아먹었다면 훨씬 더 이제 강한 상승 반전의 신호로 볼 수가 있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아쉬운 시장인 거는 코스피 시장과 동일하다.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 시장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오늘 그래서 일부 종목만 조금 매수를 했고 시장을 조금 더 지켜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매한 거는 없고 일부 종목 좀 매수만 한 상태입니다. 자, 완벽한 상승 반전의 신호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일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오늘 좀 유효한 시장이었지만, 완벽하게 적극적으로 접근을 하기에는 조금은 부담되는 시장이었고요. 그리고 구정 연휴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대외적인 이 글로벌 시장에 어떤 변수들이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리스크 회피 차원에서 다음 주를 좀 두고 보고 천천히 좀 대응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수급적인 측면을 보면 외국인이 이제 코스피에서는 매도 수급으로 계속 일관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기관에서 어제부터 연기금의 강력한 매수 수급으로 인해서 그래도 메이저들의 수급이 좀 뒷받침이 되는 시장이 조금은 만들어지고 있다. 다만 이제 아쉬운 부분이 외국인의 수급까지 같이 더해졌다면 훨씬 더 이제 강한 좀 반등을 성공을 시키는 그런 시장이 만들어졌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은 이제 코스닥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다. 자, 매매 동향을 좀 보면 기관이 장 초반에 매수 수급을 보여주다가 장 후반부에 조금 더 강하게 매수를 했죠. 물론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니까 그 물량을 좀 받아주는 모습이긴 했지만, 코스닥은 다행히 이제 장 초반에는 외국인이 매도 수급을 보여줬지만 장 후반부에 기관과 함께 강력하게 매수 수급을 보여주면서 코스닥 시장에 좀 강한 반등을 좀 성공시켜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수급적인 측면은 완벽히 좀 마음에 드는 수준은 아닙니다.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강력하게 수급을 보여주지 못하는 이유는 이 환율적인 부분이 사실 크다라고 봐야 돼요. 자, 환율이 어느새 1200원을 돌파를 하고 이 전고점 자리까지 지금 돌파를 한 상태죠. 지금 현재 1205원 정도까지 상승이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1200원이 넘어가면 사실 외국인의 수급이 우리 시장에 강력하게 들어오기는 조금 어려운 환경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제 환차손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율이 조금 하락을 하고 안정되는 모습이 만들어졌을 때 외국인의 수급이 또 시장에 유입이 되면서 강한 반등을 일으켜줄 수 있는 어떤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환율적인 부분이 좀 하락 안정화되기를 바래 보고요. 자, 이제 FOMC 회의 결과가 어쨌든 나왔기 때문에 제가 단기 악재성은 어느 정도 이제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지만 파월 의장의 강력한 매파적인 발언 이슈가 계속 지금 미국 시장에서 꼬리를 물고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시장의 어떤 변동성을 계속 확대시키고 있는 모습이에요. 강한 반등을 시켜주지 못하는 좀 그런 작용도 하고 있죠. 그리고 우크라이나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악재가 해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은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라고 천명을 했습니다. 침공 계획 거듭 부인했다라고 말을 했죠. 자, 이렇다면은 일단 우크라이나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불확실성이 강력하게 해소가 됐다. 그러면 이 금리 인상에 대한 긴축 부분만 시장이 이제 더 이상 발작 증세를 보이지 않고 진정이 된다면 미국 시장도 상승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이제 생긴 겁니다. 그렇다면은 실적 시즌으로 돌입하는 이번 1월 달에 우리나라의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도 실적이 굉장히 강하게 아주 좋게 잘 나오고 있는 기업들의 발표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시장도 기업들의 실적이 좋게 발표가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또 반등을 강하게 해줄 수 있는 어떤 이유는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악재는 소멸되고 호재거리가 나온다. 이러면 뭐 시장은 상승할 수 있는 어쨌든 건덕지가 생기는 겁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 하락 마감을 어제 좀 하긴 했지만 이 GDP 성장률은 호조세를 좀 보였고요.
그리고 실업 지표 같은 경우도 좋게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의 호조세도 시장의 반등을 좀 일으킬 수 있는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예, 그렇다면은 이제 조금 반등을 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요인들도 시장에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강한 반등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 자, 그래서 제가 어제 2600포인트를 기점으로 이런 돌파된 전고점 자리이고 의미 있는 자리이며 또 피보나치 조정 구간에서 대략 3825, 618, 38.2% 정도의 이 하락률을 보인 이 지점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돌파된 전고점과 이 피보나치 조정 비율의 어떤 목표치까지 왔다. 그리고 2600포인트는 또 굉장히 의미 있는 구간이라고 봐야 되고 단기 낙폭이 좀 과한 구간이기 때문에 현금 보유량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직까지 확실하게 상승 반전에 대한 강력한 신호는 나오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좀 하락을 방어하는 모습들의 이 수급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시장에 강한 반전 신호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접근을 한다면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글로벌 시장이 우리나라가 이제 연휴 기간에 들어가는 사이에 어떻게 시장을 좀 만들어 갈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글로벌 시장도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유럽 시장 또한 최근에 하락을 했던 이 하락분을 한 3일 전에 만들어졌던 음봉을 거의 다 잡아먹으면서 반등에 성공을 해준 모습이기 때문에 주말간 그리고 또 연휴 기간 동안 좋은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음 주 우리 시장이 연휴를 끝마치고 개장을 했을 때 우리 시장 또한 좋은 모습으로 잘 만들어질 수 있는 계기가 좀 만들어지길 기대를 해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정 연휴 기간 잘 쉬시고 정말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부터는 정말 큰 수익 내시고 부자 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